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캠퍼스의 몽골 유학생 선교와 연재교회 몽골교회 시작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이거는 뭐 금요일마다 하는 저희들 캠퍼스에서 FNC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첫 개강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한 15년 진행되었던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83년도에 이제 구원 받았고요, 가을에. 그리고 그때 이제 10월 달에 침례식을 했고, 지금 이제 42년 정도 되어 가네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부산대학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펜스테이트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고, 돌아와서 기계연구원, 창원에 있는 기계연구원, 또 삼성항공 있다가 이제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셨고요. 어, 이 캠퍼스에 대한 부르심을, 음, 참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가 이제 기계연구원에 있을 때였는데, 기계연구원에서, 마지막 파이널 그 논문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동에서 장비가 너무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실험하는데 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동에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개척 장비를 어, 교체하려고 실험동에서 본부동까지 그 뭐 한 4차선 넓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 안에. 그 길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하늘에서부터 이런 음성이 그냥 들렸어요. 멈춰라. 그래서 막 100m를 달려가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한 두세 시에 연구소 그 광활한 그 도로 위에 딱 섰어요. 그 순간 주님이 무릎을 꿇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무릎을 꿇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곡과 감사와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저만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뭐 시험도 떨어지고 이런 오랜 기간, 장기간을 통해서 어, 그 어떤 목표에 이르는 가운데 이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 저에게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지금 젊은 형제들에게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에 이제 교수로 들어오면서 이 베들레헴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제가 받는 학생들이 내 학생이 아니고 하나님 학생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이 하나님 떡집인데 국내 학생이든 유학생이든 하나님 보내주시면 제 능력이나 제가 준비한 어떤 리소시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리소시스를 통해서 제가 정말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좀 지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제 책상 머리맡에 이렇게 붙여서 베들레헴 프로젝트 이렇게 붙여놨죠. 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한국하고 몽골의 자원회의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전에 그 한국인이 세운 몽골 대학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울란바토르 대학, 이렇게 아주 명문 대학이죠. 그 윤순재 총장님이 세우신 대학이고, 그 다음에 후레 대학은 이제 그 당시 정순홍 총장님, 그 다음에 몽골 국제대학 권 총장님 이렇게 해서 세 개 대학이 이제 있는데 저는 후레 대학의 정 총장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몽골이니까. 그래서 그때 몽골의 에너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거 뭐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괜히 별 내한테 또 뭐 부담만 되겠다 싶어가 빨리 이제 이게 내려왔는데 기차 타고 그때 그 부탁의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 기도회를 하자 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 준비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실험실 학생들이 우리 모임에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건 소수고 다양한 제가 그런 학생들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닌데 뭐 자체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제 외부에서 크리스찬 학생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이 소속돼 있는 교회에 그 당시는 그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뭐 우리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가끔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점심 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그 학생의 교회 생활 심지어는 그 학생의 담임 목사님까지 이제 만나서 교제 나누는 그런 참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 학기 절에 부탁을 하는데 강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뭐 저는 안식년도 아니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명씩 5개 팀을 만들어서 10주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는 모든 뭐죠? 비용은 수행하고 있는 과제 2군데서 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에 포스코랑 하고 있는 과제에서 학생들을 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개 팀을 나눴기 때문에 1팀에 2사람, 2팀에 2사람, 1팀에는 4명, 제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네요. 같고요. 그 다음에 2팀, 3팀, 4팀, 5팀은 각각 이제 2명씩 박사, 석사 이렇게. 또 이제 음, 아까 보시면 이제 1팀에 저와 같이 간 친구는 이병하 박사는 내비게이터. 지금도 여기 이제 이병하 박사는 여기서 학위 받고 두중에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정말 헌신적인 형제고요. 창원에 두중에 있다가도 금요일 되면 캠퍼스 와가지고 지금도 내비게이터 목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여기 이제 정식 교수가 아니라 연구 교수인데 한 2년 전에 저한테 와서 그냥 두산중공업 그만두고 캠퍼스에서 그냥 사역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연구 교수로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팀이 이제 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팀으로 소속돼서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왔고, 그다음에 1팀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2팀이 들어가고, 또 2팀이 끝나면 3팀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지도교수 밑에 있는 10명의 강사진이 원래 한 15주 정도 해야 되는 것을 10주 강의로 이제 압축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된 거죠. 이 후레대학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 이 뭐, 타겟팅이 이제 중앙아시아 내몽골을 비롯한 한 300만 정도 되는 몽골 디아스포라, 그다음에 고려인, 그다음에 이제 초대 총장이 당국대의 그 ICT 쪽 그 학장을 하셨던 김영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퇴직하시면서 그분이 갖고 계셨던 모든 이제 자원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건물을 지었고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이제 에너지학과가 오픈됐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학기 맡게 되었고 요게 이제 그, 그 1팀으로 이제 방문했던 어, 사진입니다. 5명.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 그다음에 이 방문했을 때 마침 저보고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총장님이 전체 학생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통역하신 이 한국어과 계시거든요. 이 교수님이 통역하시는데 와 저는 뭐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몽골 말이 시작되고 저는 또 몽골 말이 끝나기 전에 한국말이 시작돼가지고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오셨을 때도 통역을 했다 그러는데 정말 통역 잘하시더라고요. 어, 뭐
팀들마다 이제 아까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제 있을 때 이렇게 각 팀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 하던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강의하고 또 설명하고 뭐 시스리아 굉장히 우리보다는 이제 낙후된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굉장히 높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ODA 사업으로 그 몽골 기술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이런 학생들이 다시 이제 우리 랩에 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이제 한동식 박사는 지금 학위를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GE에 그 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서 다 일반적인 크리스찬 학생들이고 우리 실험실에 있으면서 이제 목요 기도 집회 저와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이제 가졌고 그렇지만 이 학생들을 그냥 제 교회로 나오도록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장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이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변화가 크고 구원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다가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교회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도리어 이제 난리를 칩니다. 애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도로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지 이렇게 막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직장이나 학교에서 막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겠지만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우리가 가는 길은 좀 유니크한 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아까 그 박수 형제님이나 정광훈 형제님 숙소에 이제 있으면서 가기 전에 이제 그 몽골의 여러 이제 선교 단체, 특히 이제 CCC를 이제 제가 소개받고 이제 만나게 되었고, 왜냐하면 뭐 부산에 있으면서 캠퍼스 사역하면서 내비게이터, CCC, IBF, 뭐 SFPC 워낙 많이 만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이제 제 후배이기도 하고, 83학번 건축과나 미생물학과를 나와서 좋은 회사 안 포기하고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 친구들이 이제 CCC가 하고 있는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에 다 디렉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2011년도에 몽골에 이제 그 선교 20주년이었는데, 그때가 CCC 캠프를 했는데 엄청난 사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현지 몽골 간사가 3명이나 사망하는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가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날에 이 이제 전용덕 선교사가 뭐 자기들 시설들 그 전에 이제 뭐 그 카페 사역하는 것도 보고 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간사 대표들도 몽골 학생들 만나고 영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났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작 그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오는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숙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매들을 위한 숙소를 좀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 그 당시로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는 우리 모임에 이제 큰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좀 헌신하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당신은 남들 보고 자꾸 그렇게 하라느냐. 그 우리가 되는 것으로 자기 그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 애들 키운다고 오래된 아파트에 한 십몇 년간 1층에서만 살아가지고 조금 그 햇볕 드는 곳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저 CCC 미션 호응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이 선교사 부부나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감사의 편지를 좀 이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몽골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미션 홈을 아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재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이미 열려진 상태에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전용덕 선교사가 리커멘데이션 해가지고 한 이제 친구를 보내줬는데 그게 라과 드리치라고 하는 저한테 몽골 석박사 통합 과정에 온 첫 번째 학생입니다. 몽골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아까 그 윤순재 총장님이 하신 울란바토르 대학이 대학으로서는 처음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란바토르 안에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92년도에 러시아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교단이 몽골 선교는 다 주도했죠. 이렇게 몽골이 가장 한국화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문제도 있지만 한국 교회, 우리 모임이 아닌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 교단이 몽골 복음화에 끼치는 영향 굉장히 저는 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해서 이제 제가 추천받은 학생이 몽골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라가드르치 형제였고 이 형제는 이게 이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모습이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그때는 저도 좀 지금보다는 좀 그죠 영하다 그죠 그래 하고 이제 첫 이제 학술 대회가 부산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있었는데 여기 가서 발표했을 때 됐고 이 학생은 이제 그 연제교에서 이제 침례를 어, 다시 받았습니다. 구원의 학정을 하고 다시 이제 연맥의 침례를 받고 2013년 9월에 석박사로 들어와서 2020년 2월 달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리고 3년간 대전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 포스닥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지금 영주권 신청 중에 있고요. 영주권을 신청하면 아마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아마 부산으로 다시 와서 자기가 원하는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아마 새로운 직장 뭔가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몽골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몽골 유학생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시작되고 또 선교 산태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 인구가 급격히 줄잖아요. 근데 부산에도 지금 유학생이 약 한 2만 명이 넘는데 그 자녀들 숫자가 중고등학생 어린 자녀들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보통 한 두세 명 이상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몽골 학생들이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이 이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라거 형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2016년에 아까 말씀드린 ODA 사업, 몽골리아 코리아 사이언티픽 테크놀로지컬 스포팅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게 됐고요. 라과 그 몽골에는 두 개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몽골 국립대학 아시죠? 몽골의 이제 국립대학이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카이스트 같은 그죠? 몽골 과학기술대학. 이제 라과 형제는 여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제 몽골 국립대학이랑 몽골 과학기술대학 두 군데와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여기는 몽골 이제 그 국립대학인데요. 라과 이제 형제를 통해서 요 밑에 보시면 맨 밑쪽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제 남자분 나이 드신 이분이 이제 과학기술대학에 라과 형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아주 그 학장 같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몽골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저희 실험실에서 연수도 받고 또 대전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그다음에 한국의 발전회사나 다양한 이제 선진 교육들 또 선진 시설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몽골 교회의 어떻게 보면 시작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분들의 필요가 어린 자녀를 많이 두기 때문에 몽골 학생들의 뛰어난 지성 그리고 몽골 학생들의 스마트하다고 할까요? 그거는 훨씬 비저너리합니다. 비전이 훨씬 높고요. 어, 소위 말 연제교회 청년들보다는 제가 볼 때 몽골 유학생들이 훨씬 그런 면에서는 비전이 높고 큽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자녀들이 한국 어린이 타가방에 가가지고 몽골 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그러니까 연제교회에서 몽골 타가방을 이렇게 자기들이 사는 주위에 가장 값싼 아파트 1층을 내어서 구해주면 자기들이 그걸 꾸밀 테니까 그래서 몽골 타가방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연제교 선교센터에서 하던 것을 지금 계금에 있는 시흥 아파트 1층을 저희들이 이제 한 20여 평 이상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 형제 자매들한테 제공해주고 안에 내용은 자기들이 다 꾸민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뭐 그 어린이집 이런 데 이제 뭐 처분되든지 해가지고 중고로 나오는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다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때 이제 여기 오른쪽 왼쪽 그림에 보면 여기 그 몽골 분이 바로 몽골 영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몽골 영사가 오셔가지고 어,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몽골 영사관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아, 연제교회 하면 몽골 영사도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예. 그래서 그때 뭐 많은 몽골 분들이 이제 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몽골 교회 다 리더들입니다. 여기 울산 병원에서 지금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울릉거 자매, 그다음에 여기 엘카 형제의 자매되는 한나 자매, 뭐 이런 이제 형제 그러면 요가 이제 라과 형제의 부인,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또 이제 조상석 형제님 지금 몽골 교회 한국 장로 그다음에 몽골 교회의 몽골 장로는 엘카 형제. 이게 몽골 교회는 두 장로를 세웠는데요. 한 사람은 한국 분이고 한 사람은 몽골 분이고. 그래서 조상수 형제님이 지난 한 7년, 8년 이상 목요일마다 있는 몽골 유학생 그 집회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죠. 이렇게 뭐 그분들한테서 조상수 형제님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하고 엘카 형제는 아주 그 리더십에 늘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00 이런 이제 역사를 통해서 2022년 12월 4일 날 이 조상석 형제님과 엘카 형제를 몽골 교회에 이제 장로로 세웠고요. 이제 이 장로 임직식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저희들 이제 연제교회 세 분 장로가 있죠. 저랑 또 박정근 형제님이랑 강일규 형제님 있지만 외부에서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이 최상림 목사님, 그 우리가 부산의 성시호 운동본부의 대외협력 본부장이고요. 이렇게 부산의 1,800여 개 교회를 전체 다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또 학복협, 학원복음화 협의회의 이제 대표이기도 하고요. 현재 BCPN이나 부산, 경남, 울산 교수 선교회의 지도 교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제 친구이고요. 같은 대학을 같은 과를 나왔으니까 연세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극동방송 나갈 때도 같이 나가는 친구니까 그런 친구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분이 최원호 목사. 이거는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제 최원호 목사는 부산대학에서 FNC라고 하는 점심 때마다 모든 학생들에게 유학생, 국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영 동시통역하는 거 아시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대학의 직원이기도 하면서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캠퍼스 사역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이 엘카 형제가 몽골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의 짜가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시면 항상 연제교회 4층 숙소를 사용하시고
또 연제교회 수요일 날 같은 데는 가능하면 또 간정도 하게 우리가 허락을 해서 그래서 이 어, 연제교에 있는 몽골교회는 부산 교계, 그다음에 캠퍼스 사역자, 그다음에 몽골 교회조차도 함께해서 이제 안수에 참여하는 그래서 어떤 뭐 한쪽에 치우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 한국에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구축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만찬을 하는데 우리처럼 만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찬할 때 대표 기도를 한두 형제가 하고 또 만찬을 떡을 떼고 또 한두 형제가 기도하고 잔을 나누고 그래서 만찬 그 자체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운영하는 형태는 이제 우리가 갖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뭐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똑같이 하도록 우리 연재교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캠퍼스 사역이 또 다른 형제 모임을 이식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자기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점점 이제 뭐 뭐 우리가 계속 소통하고 주일 오후 5시에 하거든요. 연재교회는 10시 반에 시작해서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회 10시 반에 만찬 11시 반에 만찬 끝나면 말씀 식사하면 그다음에 또 오후에 뭐 말씀 집회가 있을 때는 하고 또 다양한 이제 뭐 네팔 한국어 교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의 한 2시 반 3시대가 끝나고 몽골 교회는 5시에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연재교회 안에는 한국 성도들이 한 200여 분, 뭐 아까 금정교회가 개척돼 나가면서 200에서 한 220분 정도 있고요. 이제 몽골 교회가 지금 한 40 몇 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 성도가 한 15분 정도 되고, 근데 네팔이 네팔 유학생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3명, 구도자가 한 15명. 그래서 이제 한 80분 정도가 외국인이고 220분 정도가 우리 한국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몽골 교회 안에서 2023년도에 설명절 연합 집회, 서울 지구촌 교회라든지 신촌 성결교회라든지 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 이제 예배당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함께 캠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인 캠프도 울산에서 하고 몽골 특별 집회를 할 때는 몽골에 아까 그 짜가 목사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광훈 형제님 몽골교회 말씀 집회 또 이현재 형제님 오셔서 몽골교회 말씀 집회 이렇게 하면서 이현재 형제님이 이제 고려인 사역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소식을 듣고 오셔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몽골교를 보시고 난 다음에 형제님도 이 한국 안에서 이제 이주민 사역이나 유학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에,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 또 우리의 성찰 즉 이제 사도행정적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어, 몽골에서 아까 왔던 CCC의 헌신된 이제 아까 이 일꾼들인데 앵커 헝거러 부부가 왔는데 여기가 아까 전용덕 선교사가 하던 글로벌 미션 그 트레이닝 코스의 디렉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한나 자매의 또 오빠가 됩니다. 여기 이분들이 다 이제 미션 홈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또 추석 때는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추석 연휴 연재 몽골 캠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산이나 이제 주변에 이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 몽골 형제 자매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깊고 상당히 폭넓은 계획들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부산 몽골 유학생 전체 집회를 제가 있는 부산대학교 아까 이 FNC가 하고 있는 장소 매주 그 기계관 그 2층 대강당이 한 300석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산에 한 20개 대학이 있으니까 그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뭐 이제 제보고도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 제가 이제 이 유학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분들이 세웠던 스피커들이 누구냐면 연제교회에 있는 몽골 이제 형제자매들 이제 그분들이 뭐냐면 아까 대전에 있는 라가 형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유학 가가지고 성공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또 울산 아산병원에 지금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울릉거 자매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부산대학에 석사를 마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국내에 안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몽골 유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샘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녹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바뀐 새로운 몽골 영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환영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고 해 나가는 그 행사 자체가요. 수준이 굉장히 우리 모임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학생들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유학생들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제교회 안에 몽골 이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녀들이 한 15명 되고 성인들이 한 30여 분 되다 보니까 몽골 이제 주일학교가 꼭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몽골 주일학교는 지금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자매 세 분이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세 사람이 그럼 뭐 몽골 말을 잘 할까요?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애들이 한국말 더 잘해요. 예.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왜 타가방이 필요하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부모들하고의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방학 때만 되면 몽골 보내거든요.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면 몽골말이 또 살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몽골말 잃어버리면 앞으로 그 쓰임에 있어서 반쪽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만큼 너 모국어인 몽골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몽골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의 고해로서 세계를 석권한 그 민족의 그 융성한 그런 자부심, 그게 이제 뭐냐면 이 한국화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저는 선교지에 있어 보지 않았지만 유학생들하고 만나서 유학생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그 자긍심을 우리가 에,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어떻게 가지고 있는 문화를 거기다 이식시키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고 또 그것은 그 선교에 합당한 길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허더슨 테일러가 우리 모임의 형제님인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 닝보라고 하는 그 도심 중심에 있을 때 그분은 어 중국의 그 변복을 입고 그냥 지방까지 그냥 가장 중국어를 더 잘하고 이렇게 완전 중국화하는 전략이었잖아요.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오직 주님한테만 이제 의지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여기 국내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볼 때 뭐 그게 우리 브레드린이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어느 교단이든 간에 그냥 그 교회의 한국 사람의 일부 부속품으로서 또는 부속 어떤 모임으로서의 유학생 선교를 꿈꾼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비전이 없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일꾼들을 독립적으로 세워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 성도들이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란바토르 총장 저 설립자시죠. 그 윤순재 총장님이 부산 오시면 당연히 연재교회를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몽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미국 베이스든 그게 뭐 유럽 독일 베이스든 그런 선교사님들이 부산 오면 연재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브레드린이라서 아니요. 이렇게 몽골 선교를 위해서 당연히 여기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몽골 크리스천 성도들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화요일마다 몽골 유학생 모임, 그다음에 복음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이 엘카 형제나 한나 자매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몽골 문화 속에 있는 이런 어, 그 부부 생활. 그래서 이제 이런 모계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 그런 굳건한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사역, 부부 세미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고 아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게 거의 한 이제 15년 만에 이분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는 그 아까 전용덕 선교사가 지금 이제 저기 뭐죠? 몽골 현지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작년에 내려와서 지금 1년간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들 전문 이제 사역 영역이 어 가정사역이거든요. 이렇게 이혼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각한 가정 문제를 몽골 교회 안에서 이제 해소하는 건데 이분들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전용덕 선교사 아느냐고. 영어 이름이 조원인데 잘 알지 했더니 자기들 알아보니까 그분이 제일 전문가인데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연결시켜 줬죠. 그랬더니 이제 막 그 부부랑 연결이 돼가지고는 이제 저한테 전용덕 선교사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또 통화도 했는데 이 몽골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분위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너무 좋다고 자기들이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에 이런 이제 몽골 사역의 좀 중심지로 연적에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런 가정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하나님의 소유의 교회지 이게 뭐 우리의 어떤 소유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몽골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간정도 이제 한국 성도들 앞에서 간정하고 또 침례도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과 같이 이제 침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엘카 형제가 함께 이렇게 이제 침례식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몽골 형제자매들은 한 8분 정도 이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의 이런 복음 전하는 열심이랄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83년도에 구원받고 그 해 가을에 이제 우리 브레드린 이제 형제들이 모였어요. 자, 지금 뭐 각각 다른 모임에서 섬기기도 하고 또 믿음을 떠난 형제들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저는 FNC를 통해서 우리 모임에 여기 뭐 조주의 형제도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또 여기 최원호 목사님은 침례교 소속 하나교회고요. 고성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제 교회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교회에서 여기 그 저희들이 리더십 이제 리트리트먼트 할 때 이게 이제 그 이게 갑자기 이 목사님 이름 생각나요. 조준 목사님인가? 이분이 제가 신시내티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이분이 다음 세대, 다문화 선교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뭐 홍콩 베이스든 그다음에 멕시칸이든 한국인이든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역하신 분 이분이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 그 하나교회 최원호 목사님 FNC 하시는 그 최원호 목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소수지만 다양한 국적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2시부터 해서는 영어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뭐 굳건한 연제교회 브레드린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몽골교회 또 네팔, 중국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열린 유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고 또 그분들은 또 제가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가면 또 뭐 이렇게 메시지도 전해달라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한테 그렇게 부탁할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흔쾌히 또 이렇게 가서 교제하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CBF 교수 형제님들은 약간 경계인이어야 된다. 이 경계인이라는 거는 이런 바운더리와 저런 바운더리에 두 개 다 소속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소속돼 있는 브레드린의 모임의 사역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성도들이 형제님은 꼭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교제하고 그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이네요. 하는 그 역할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럴 필요는 없더라도 누군가는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예, 우리의 예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성, 일상을 이렇게 우리가 뭐 제가 여기 뭐 선교사 형님 계시지만 그 우리가 선교적 일을 할 때 선교사의 소칭이 맞지 선교적 마인드나 선교적 어떤 사도행전적 그런 어떤 액티비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자격이라기보다는 그의 활동을 보고 하는 어떤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일을 해왔느냐, 또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그 일을 할 거냐,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